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1946년에 청록집에 발표된 박무걸 시인의 산도화입니다. 1939년에 처음으로 데뷔한 걸 생각을 하면요. 초기 작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산도화는 모두 1, 2,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볼 작품은 그중 1편이에요. 시가 짧아서 한 번 눈으로 쓱 읽으시면 아마 내가 시를 본 건가? 그림을 본 건가 하는 착각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시를 보고 회화적이다, 서경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상을 해보자면 내가 숲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고요한 산속에서 복숭아 꽃이며 흐르는 물이며 암사슴이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좋다, 나쁘다 이런 말도 없어요.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조용히 이걸 지켜보고 있을 뿐이죠. 이런 걸 관조적인 태도라고 한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 볼게요.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여러분, 보랏빛 돌로 된 산을 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다면요,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보랏빛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신비롭고 고귀한 색으로 여기는데요. 그런 색들로 구성된 산은, 그런 색 돌로 구성된 산은 이 세상 산이 아니에요. 시인의 상상 속의 공간이죠. 또 구강산이라고 하면요, 강이 9개가 둘러있는 산이라는 뜻인데요. 속세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산도와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버는데는 여기서 벌어지는데, 피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산도화가 두어송이 정도, 산에 피는 복숭아꽃이 피었대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복숭아꽃은요, 무릉도원을, 낙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등장해요.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이제 막 봄이 와서 얼어붙은 살얼음이 살살 녹을 때, 그때 사슴이 와서 살짝 발을 담그는 거예요. 보통 사슴은 동양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데요. 평화롭고 순수하고 고결한 존재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을 빌기 위해서 사슴 그림을 걸어놓기도 했다고 해요. 여기에서는 발을 씻는 모습을 담아서 그 순수한 생명체가 봄을 맞아서 생동하는 모습을 담은 거죠. 즉, 전통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회화적인 기법으로 장면을 묘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전체적인 그림 다시 볼게요. 맨 처음에는 먼 풍경, 산을 보는 풍경에서 가까워졌죠? 복숭아꽃으로, 물로, 그리고 암사슴으로요. 이런 걸 시선의 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했다고 하고요. 전체적인 운율도 한번 짚어보죠. 전체적으로 삼음보, 민요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시는 각 연이 3행, 3개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비슷한 글자 수가 반복되면서 글자 수를 한번 세보면요. 첫 번째 연은 2글자, 3글자, 5글자, 2, 3, 5. 두 번째 연은 3, 4, 5. 그리고 네 번째 연은 3, 3, 5. 이렇게 첫 행에는 짧았다가 점점 글자 수가 많아지는 일정한 운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연만 첫째 행에서 갑자기 음절수가 많아지다가, 그래서 7, 3, 2 이렇게 점점 글자 수가 짧아지죠. 시인은 함부로 글자를 놓지 않아요. 마치 바둑 기사와 같은 거죠. 어디에 이 글자를 놓아야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플러스 시는 입으로 낭송하는, 입으로 읽는 문학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읽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한번 쭉 읽어볼까요?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도와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느껴지세요? 3연에서는, 세 번째 연에서는 일부러 호흡을 의도적으로 조절했어요. 그럼 왜 조절을 했나? 왜 이렇게 글자 수를 첫 행에 많이 넣어서 좀 다급하다시피 읽게 만들었나? 이 부분 내용이 뭐예요? 봄눈이 녹아 흐른다잖아요. 봄이 생동하는 부분이잖아요.
얼음이 막 녹아서 호도독하고 부서지면서 물과 함께 흘러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장면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낸 거죠. 시대적인 배경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일제강점기 말기에 쓰인 시죠. 그때 이상화된 자연을 그렸다? 그럼 현실 도피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이상적인 구강산과 그 안에 사는 순수한 존재들, 산도와 암사슴, 시냇물 이런 존재들을 이런 자연을 한 폭에 그려내면서 박목월 시인의 머릿속에 있던 정신적인 상상 속의 고향, 우리나라가 다시 그 존재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자, 박목월 시인의 산도와 일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